네, 안녕하세요. 대나무 투자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금리, 그리고, 직장인분들이라면 많이들 관심이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퇴직연금이 굉장히 큰 재테크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쪽을 볼게요. 그, 여러분들 퇴직연금. 이게 사실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연금인데요. 이게 사실 3대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이제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건 선택이죠. 개인연금 이렇습니다. 일반 직장인 기준입니다. 이제 이렇게 갖춰야 이제 노후가 대비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의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의무고요. 이거는 뭐 선택입니다. 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얘네들 투자 다들 뭐 DC형이 있고 뭐 DB형이 있고 한데 사실 요거는 기업에서 앞으로 줄 금액을 고정시켜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돈을 주면 내가 직접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는 뭐 형태인데, 아마 DC로 하셨어도 운용사나 상품을 어떤 걸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채권에 많이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연금 우리가 내는 돈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채권 투자 비중이 1등입니다.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주식과 대체인데 뭐 비슷비슷하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대체 자산이라 하면 이제 부동산이 메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하면 좀 더 들어주시길 바래요. 굉장히 큰 돈이, 그러니까 어, 굉장히 진짜 굉장히 진짜 큰 돈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면 채권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의 이제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노후가 고작 요 정도 수익률에 투자되고 있다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사우스 코리아 한국입니다. 한국의 국채고요.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신용위험,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가 없습니다. 디폴트는 안 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1년물이 0.588입니다. 0.588%라는 뜻이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0.5고요. 예. 단기 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준금리가 0.5고 1년물, 그러니까 내가 만기가 1년짜리는 여기에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서 0.08% 정도 붙어서 0.58.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기준점이 되는 게 3년물인데 0.8%, 10년물 1.3%, 그다음에 뭐 많이 쓰진 않지만 30년물 1.5% 이렇게 됩니다. 어, 만족하시나요? 0.5, 0.8 볼까요? 어,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보세요. 국채금리 좀 더 두껍게 해볼까요? 네, 국채금리 0.8%가 3년물이었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0.8%. 내가 지금 채권을 100원 주고 사면요. 100원 주고 사면 3년간 이자를 0.8원, 0.8원, 0.8원 주고 3년 뒤에 만기에 100원 줍니다. 그러면
총 수익은 3년간 총 수익은요 2.4원입니다. 3년간. 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퇴직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듣는 것 같은데, 대부분 40, 50대예요. 사실은 20, 30대가 재테크에 관심을 매우 많이 가져야 되는데, 긴 투자 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죠. 돈도 꽤 있으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재테크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분들인데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이제 아직은 뭐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그 교육 과정에는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없죠. 대학 가서 상경계를 간다고 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통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 퇴직이 만약에 40대 정도 되신다 그러면 한 15년에서 한 2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15년에서 20년이면 아까 3년물이 0.8이잖아요. 3년물 롤오버를 한 5번 정도 해서 6, 7번 정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쵸? 3년물 6번 돌리면 18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100만원 투자하면요 2.4원 곱하기 뭐 5번이라고 해볼까요? 5번이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뭐 12.5원 정도 비슷하게 정확히 계산하면 뭐 12원 정도 되네요. 이게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데요. 내 퇴직연금이 1억이면 채권 투자하시면 내 은퇴할 때쯤 얼마 주냐면요. 1억 1,200만 원. 만족하시나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날 거예요. 지금 금리가 보시면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년물의 차트.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최근 예를 들어서 1년만 놓고 봐도요. 1년만 놓고 봐도 1.6 정도 하던 게 지금 0.8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3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반토막 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년으로 볼까요? 5년으로 봐도 뭐 큰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맥스로 보시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IMF 터지고 나서 기준금리가 뭐 10% 이상 될 때 3년물 금리는 17%에 달했습니다. 주식 투자할 필요 없죠. 이때 채권 사놓으면 1년에 17%씩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17%. 1년에 17%를 하면 매우 좋겠죠. 근데 이때 장기물 투자하면 좋은데 이건 3년물이니까 17% 수익률은 딱 3년만 누리고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17, 8, 6, 7 쭉 떨어져서 2003년도 뭐 이럴 때 한 5% 정도 하다가요. 심지어 2008 금융위기 터질 때도 5% 하다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말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2010년도 시대에 들어서니까 한 대충 3% 정도 됩니다. 그게 쭉 이어지다가 2015년도 정도 되니까 1.5 그리고 0.8까지 떨어졌어요. 결론은 뭐다? 채권에서 다른 자산으로의 대변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지금 0.8이죠. 0.8. 아까 보셨지만 장기물도 금리 수익률이 뭐 1.5밖에 안 돼요. 이게 yield to maturity라고 해서 수익률 만기까지 수익률에서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좀 용어를 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은근히 있어서 이렇게 한글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사실 그냥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제가 가질 수 있는 수익입니다. 연간. 보시면 0.8이면 보세요. 지금 코스피의 연 배당 수익률이 2.5 정도 됩니다. 0.2.5. 근데 얘네의 배당 성향 1년에 100원을 벌면 얼마를 배당하냐라고 보면은 배당 성향이 한 30%도 채 안 돼요. 예. 그러면 볼게요. 자,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 지금 2000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2000이면요. 얘네가 1년에 그 얼마를 버냐면 대략적으로 160원 정도 벌어요. 코스피 상장사의 ROE, Return of Equity가 얼마냐면요. 대략 7에서 8% 정도 됩니다. 예. 자기 자본이 1년에 7에서 8% 정도 증가해요. 그러면 뭐 근데 코스피의 PBR 한 배에 코스피의 자기 자본이 대략 2,400 정도 될 거예요. 그거에 7에서 8이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200원 정도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는 PBR 한 배가 안 됩니다. PBR 한 배라는 얘기는 이제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의 명목 가치입니다. 그러면 2,000원, 2,000포인트인데요. 1년에 200원을 벌어요. 200포인트를 벌어요. 그 중에서 60포인트 정도를 배당으로 줍니다. 네, 배당. 그럼 대략 3%라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140포인트 정도는 자기 자본이 매년 증가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10년이 지나면요. 만약에 PBR, 현재의 PBR 0.8배, 0.85배 정도 될 건데, 이게 유지된다 가정하면요. 얼마냐면요. 2000에다가 140포인트씩, 진짜 이것도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10년 지나면요. 3,400이죠? 3,400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1년에 3%씩 10년 받았으니까요. 여기서 30%. 이거 되면요. 2,000에서 3,400이 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거의 70%죠. 합치면 더블입니다. 10년에. 아, 이거 말이 되냐? 코스피 10년의 기대 수익이 100%다. 코스피 10년 기대 수익 100%다. 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뭐 10년에 코스피 투자했을 때 연 10%씩 더블을 벌려면 가정은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ROE 7에서 8%, 뭐 7% 정도 할게요. 두 번째 가정은요. 두 번째 가정은 배당 성향 70%입니다. 아, 30%. 이 두 가지만 지켜지면은 이렇게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할 것 같은 게, 왜 가능할 것 같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ROE 7%를 번다는 거는 실질 성장으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한 뭐 실질 수익률로 따지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기업들이 벌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굉장히 전 합리적인 기대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의 더블. 보면 부동산 투자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뭐 10억이 됐다. 근데 투자 기간 생각해 보면 뭐 5년에서 10년이에요. 물론 최근에 박근혜 정부 이후에 2010 뭐 3, 4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018 뭐 여기까지 한 4년간은 진짜 특이한 해였고요. 뭐 정부가 요즘 규제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는 못할 거고, 이 정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채권이죠. 채권 아까 보셨잖아요. 10년 투자에도 연 뭐 0.8%씩 받아봐야 10년 투자해서 8% 버는 거잖아요. 10배 차이 납니다.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걱정이 되시면 지수를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예, 종목 기업은 망할 수 있잖아요. 국채는 안 망하는데 결국 야 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해지하고 싶으시면 지수 투자하면은 이 리스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채랑 같잖아요. 국채랑 같다라고 보면은 수익률 차이가 10배면 그 변동성에 대해서 배팅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국채는 0.8%는 버는데 연간 안전하냐? 저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10년 안에요. 돈이 정말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나요. 물가 상승률 같은 얘긴데 물가가 됐든 자산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상승해 버리면 채권에서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죠? 3년물 15%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0.8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금리라는 게 하반 경직성이 있어서요. 이 0 이하로는 잘 안 갑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은 0 이하로 갔을 때는 외화 유출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더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튈 리스크만 있는 거예요. 금리가 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튀면 채권 가격은 빠져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요. 채권 투자했을 때 10년간 기대되는 맥스 수익률은요. 8%예요. 8%입니다. 물론 복리로 투자하면 조금 더 많겠지만 뭐 비슷합니다. 8에서 10 맥스. 재수 없으면 뒤로 갑니다. 자본 손실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제 생각에 기대 수익, 합리적인 기대 수익이 한 저는 10년에 100%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뭐 좀 나쁜 케이스를 가정해도 저는 50%는 가능하다. 조금 굿 케이스를 가정하면은 이 이상도 가능하죠. 뭐 밸류에이션 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의 큰 이동이 있다. 그거는 국민연금 같은 이건 기관이 운용하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이라든가 뭐 개인연금 이런 데서의 이동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10년간은 주식시장을 채권시장보다 훨씬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이거를 투자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어요. 이거는 저는 기대 수익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일단 내가 DB인지 DC인지 알아보시고요. 혹시나 DC시면 뭐에 투자되고 있는지 보시고요. 뭐에 투자되고 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채권이면요. 갈아타세요. 주식으로. 종목 리스크가 걱정이 됐으면 그냥 인덱스 펀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라든가 뭐 타이거 200 이런 거 투자하시면 그런 종목 리스크는 해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배당도 계속 줘요. 이런 ETF들도 이게 배당도 주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한 거랑 거의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